첫 번째 사연 6471님. 안녕하세요. 50대인 3살 위 언니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본인이 했으면 예를 들어서 병원 검사를 자신이 받았다면 저한테 받으라고 약도 먹으라고 계속 강요를 해요. 해야지 그 말을 안 해요. 종종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변에서 본인 경험으로 좋은 일이 있었다면 계속 그걸 하도록 강요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대처가 잘 안 되긴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습관이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이 알아서 좀 넘겨줘야 되는데 네. 이분처럼 정말 했어? 이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할 어,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곁에 계시면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기독교인은 되게 그런 거 안 하지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럴 수 했다 그러고 있죠. 안 하고. 아, 근데 저희는 또 그러지는 못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럴 때 아니 왜 자꾸 그것을 자기만 하면 되지 반복하게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기 의견을.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꾸 권하는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권하긴 하거든요. 음, 우리도 복음이 좋으니까 이 그쵸. 교회 생활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교회 같이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권유라면 어떻게 보면 반길 수도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권할 때 또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권할 때는 좋아서 권하기보다는 약간 불안해서 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상대의 불안을 좀 줄여주지 않으면 어차피 나를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자기 불안을 남한테 전염시키는 거죠. 아, 네, 강박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이 통제의 욕구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키거나 뭘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한 걸 남들이 안 하고 있으면 이 동질 의식이 없어서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음,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개인의 부분을 좀 긁어주면 조금 덜 권해요. 그러다가 물론 또 다시 권하겠죠? 그럼 또 긁어주고 그러면서 상대의 불안을 좀 줄여주는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69님. 시부모님이 금슬이 좋으신 케이스였는데 시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시아버지가 일상생활이 힘드실 정도로 많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도움드리면 좋을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또 만날 수 있는 문제겠네요. 네,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누구나 금슬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금슬이 좋다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아,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만큼 지금의 슬픔이 두 분이 가깝고 좋은 분이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기회라고 아버님한테 좀 말씀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의 사랑, 그간의 좋은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을 좀 며느님이 가져주시면 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애도에 대해서 이해가 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잊어버리자가 목표였다면 음, 이후로는 기억하자로 아,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애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빈자리가 결국은 본인의 마음을 아쉽게 하는 건데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이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며느님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송 시작 전에 농담으로 얘기는 했지만 너무 금술이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빈자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두 종류를 좀 볼 수 있어요. 한 분은 너무 의존을 많이 해서 음, 상대방이 없으니까 의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걸 네.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반대로 내가 상대를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물론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식으로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의존의 상대 그걸 물론 이제 사람으로 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푸는 게 훨씬 좋고 또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이런 부분들을 찾아감으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69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세의 장승필 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에 자율신경계 균형 이상으로 지금껏 여러 신체화 증상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시지만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차고 힘든 시간이네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지 중보기도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4213님, 우울증, 신경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많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불안 증세도 심하고요. 꾸준히 기도 부탁은 하는데 저도 기도해도 약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이 마약 먹냐고 자꾸 물어봐서 난감하네요. 좀 어리신 분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네. 한다는 거 보니까요. 두 사연 다 그 정신과적인 용어들을 좀 적어주셔서 네. 또 게다가 같이 약물 치료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같이 읽었는데요. 자율신경계 균형 이상이라는 표현은 진단명은 아니고요. 정신과의 모든 질환이 다 자율신경계 균형 이상이에요. 네. 그 이제 우리의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그 어디가 고장 났다기보다는 이렇게 기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정신과 문제가 멀쩡하다가 이상하다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이것을 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뭐 귀신이 들렸다든지 이렇게 영적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뇌가 그래요. 그래서 뇌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다가도 이상을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기능상 그렇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셔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구나라고 인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체화라는 표현은 그 병은 마음에 있는데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과 외과에서 진료할 법한 그런 뭐 기침이나 열이나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마음의 문제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뇌의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신체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 조절 굉장히 중요하죠. 약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나라는 아쉬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잘 안 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사실 약물 치료를 오래 하고 더 조정을 잘 하면서 맞춰봐야죠. 병원 오래 다니신 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썼던 약을 조금 바꿔보거나 오히려 줄여보거나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약을 오래 먹으니까 주변에서 약 먹지 마라, 약 먹으면 치매 걸린다,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마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약이 마약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하셔서 약을 잘 알고, 약도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집사입니다. 교회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빠지면 믿음이 식었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빠지면 이유가 있다 하며 부끄럽고 경계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꼭 보이기 위해 다니는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 권사님의 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해서 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더니 자기가 부끄럽다, 내 믿음이 혹시 약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마무리가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상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결과적으로는 그래 내가 문제지 하면서 너무 자기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최소한 우리가 자기 탓 할 수도 있지만 남의 탓도 있다면 균등하게 균형을 좀 맞춰서 남에 대한 어떤 마음도 좀 확실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할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고 남이 할 땐 나쁜 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자기 투영이에요. 자기 믿음이 식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무기를 던져요. 그래서 이럴 때에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마음 넓게 그렇죠, 제가 믿음이 식었어요 이렇게 그냥 공감을 해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권사님도 화이팅! 이러면 이제 거기서 권사님이 약간 이제 찔려요. 삐끗 찔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작전을 아이고. 바꾸셔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게 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격려하는 말 이런 말만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네,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다시라고 보내놔 주시면 오늘은 지난주 방송 다시 보기가 가고요. 오늘 방송 편집해서 다시 보기 영상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